안녕하십니까.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깡패 정치, 보호무역주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의 뭐 동맹도 일단은 배관시하면서 상호관세를 남발했었는데 이것에서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 상호관세를 강요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에 막대한 3,500억 달러 투자를 또 강요했던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그 국제법도 문제 등이 있는데 한국 정부 언론이 침묵합니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한국 정부는 그 정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정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제사회에서 저 나라는 뭐 줏대도 없나? 미국에 대해서 할 말도 못하나? 이게 무슨 뭐 종속된 상태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원칙적인 면은 짚어야죠. 우리가 비록 힘이 약해서 아니면 트럼프가 또 그 이른바 협상의 규제, 좋게 말하면 협상의 규제인데 다른 경제 무역 외에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방면 조치 등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가해 올 것이 뭐 확실한 건데 그런 것을 미리 두려워해 가지고 할 말도 최소한도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헌법적 권익, 즉 민주주의를 말이죠. 원칙 하에서 국민의 그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는 차원에서 그것은 말이죠. 국가적인 신뢰라든지 그 국민의 국가적인 어떤 그 대외적인 어떤 체면과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3,500달러 그 대미 투자에 대해서 뭐 그건 건들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미리 얘기를 합니다. 언론도 얘기를 하고 전문가도 얘기하고 일부 정치권 얘기를 하는데 그 미리 말이죠. 뭐 과천에서부터 긴다는 식으로 이 저자세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우리도 그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선진국 대회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케이팝 등으로 말이죠. 젊은이들이 세계 최고를 잘하고 있고 또 동계올림픽에서 뭐 엄청난 기량도 발휘하고 그러는데 기성세대가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 지난 70년간 미국에 대해서 보여왔던 그 안보, 경제, 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저자세, 그 집요와 종속적인 그런 관계를 이재명 정부가 반복한다. 이 부분은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이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왜 내렸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미국 법원이 말이죠. 판결 낼 때는 법치에 의한 겁니다. 법치. 국제법과 국내법에 비추어서 얼마나 그 정당한 것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 이번 트럼프의 말이죠.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인데 이 기본적으로 그 세계 통상 질서의 근간인 WTO 세계 무역기구 규범이라든지 FTA 자유무역 협정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이런 점이 말이죠. 이번 판결의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법치적인 측면은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죠. 언론도 주목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국가 간에 말이죠. 어떤 그 법치를 최우선시하지 않고 뭐 눈치를 본다 아니면 말이죠. 뭐 국가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최소한도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체면도 그냥 생략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국제법 또는 미국의 국내법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그 미 대법원의 그 판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기가 말이죠. 만성적인 무역 적자와 공급망 취약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규정했죠. 그래서 이른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대통령이 전격 발동해 가지고 그 상호 관세 그 무기처 휘둘렀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을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이 관세권이라는 것은 미 의회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찬탈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의 가장 큰 결함은 WTO 대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무력화했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최혜국 대우. 그래서 모든 회원국의 평등한 통상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이 말이죠. 지난 70년간 글로벌 무역에 말이죠. 근간,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왔다라는 원칙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대법원이 말이죠. 준엄한 판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보면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권을 오남용한 것이 문제라는 것과 함께 미국 스스로가 지난 수십 년간 말이죠. 그 만드는 데 기여한 국제 규범, 국제 질서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복귀하라 하는 사법적 경고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몇 가지로 이제 트럼프의 이제 이른바 미보 무역주의의 이제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비관세 장벽의 합리성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말이죠. 관세 변경은 보복 조치를 할지라도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WTO를 거쳐야 되는데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독단적 조치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FTA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그 한미 FTA는 보면 말이죠. 상호관세를 철폐하는 원칙이잖아요. 근데 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행정명 하나로 이를 정지시켰다. 이것은 조약 준수의 원칙이라는 국제법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적 관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상대국이 세율만큼 관세를 매겼다는 상호주의는 국가별로 제각각인 관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이른바 최혜국 조치의 그 원칙을 정면으로 파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어 관세율의 그 문제인데 그 WTO 회원국이 약속한 관세 상한선인 그 양어 세율을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초과하는 것은 국제적 신의칙의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국민 대우 훼손인데 특정 국가 수입품에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내국민 대우 원칙의 정신을 저버렸다. 미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보면은 우선 말이죠. 대가성이 있잖아요. 미국이 말이죠. 한국에 대해서 25%의 관세율을 15% 낮추는 조건으로 막대한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그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는 걸로 판결했기 때문에 어떤 그 이른바 한국이 제공한 투자의 법적 어떤 대가, 트럼프가 요구했던 전제 조건이 사라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강요된 선택이라는 걸로 이제 그 성격을 규정할 때 당연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관세 위협하에 체결된 3,500달러 투자 MOU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이게 이렇게 지금 법리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정부와
법치와의 관계에서 볼 때 말이죠. 에, 트럼프가 보면은 이게 좀 막무가내인 것이 미 연방 대법원에 말이죠. 판결 나온 뒤에도 사법부를 비난해요. 그러면서 뭐 대체 법률을 통한 관세 재부과를 하겠다. 근데 이것은 법치 역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규칙을 바꿀 수 있다. 뭐 최악의 무법자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잘 지내야 되겠다. 뭐 그 김정은 누가 말 트럼프와의 말그 정상회담 등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안보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로 그 우리가 그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이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말이죠. 역시 우리가 하나의 그 원칙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죠. 혼란스럽을 때는 원칙이 최고의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국 대통령이 국민의 정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국제사회에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저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런 걸 지적해야 되는데 언론은 지금 한심무인지경이에요. 사실 이게 언론이 과연 어느 나라 언론인가? 언론은 말이죠. 제3부, 4부로서 말이죠. 그 정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보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 정부에 말이죠. 그 충고하는 미리미리 조심해가지고 뭐 부딪히지 마세요. 그냥 적절히 협상해가지고 무난히 넘겨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보도 논평을 하는 것은 보면 이 언론이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거의 존재해서는 안 될 그 언론의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달러 투자 문제는 말이죠. 미국의 그 불법적 압박에 맞서 주권 국가에서 자율성을 지켜낼 수 있는 가늠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그 미국과 협상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전자권도 있고 뭐또 있고 뭐 원자력 관련해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미국 사법부가 위법이라고 말이죠. 판결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안 한다? 다른 데서는 더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말이죠. 3,500달러 그에 대해서 말이죠. 다시 그 정말 원칙적이면 다시 한번 협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그냥 뭐 우리가 그 문제를 삼으면 보복을 당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미래 말이죠. 꼬리를 내리고 그냥 미국에서 저자세를 보이는 이런 자세는 안 준다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협상 전략이 일단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전작권 한수 뭐 등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이른바 시비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미국의 눈치만 보고 미국의 비를 맞춘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보세요. 언제 약속을 어길지 말이지 모르고 그리고 말을 바꾼다는 그 양반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돼서 어떤 그 변칙적 수법을 트럼프가 쓸 것인지 이게 지금 현재는 일단은 대비해야 된다 봅니다. 우려해야 돼. 그래서 이런 트럼프가 보면 말이죠. 그 정치가 이런 특성이 있잖아요. 아주 못된 특성인데 규범보다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보다는 압박이죠. 그 법적 안정성보다는 미국인말 챙기는 겁니다. 즉흥적이죠. 그래서 이 무법자의 깡패 정치라든지 깡패 외교와 가깝다. 그래서 그 동맹을 말이죠. 어떤 어느 날 갑자기 짓밟거나 그 협상 카드로 말이죠. 해교한 주장을 내놓는데 이렇게 국제 질서를 그 미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말이죠. 비용 편익 계산을만 전락시키는 아주 삼류 지도자 같은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또 뭔가 좀 원칙은 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치가 국제 교역의 경계를 훼손하고 있고 법치 안전 장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점이 21세기 최악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강압주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제적 규범 등의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70여 년간 미국에서 짓밟힌 말이죠. 안보, 경제, 자주를 회복하는 지름길일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한국 정부가 뭐 국익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른바 그 국제적인 손가락질 말이죠.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서까지 뭐 저자세를 해가지고 뭐 굴욕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뭐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른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인 가장 중요한 협상력입니다. 그것에 우선하는 건 없죠.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식 국제 깡패, 국제 무법자식, 통상 외교, 안보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원칙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전작권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